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문제는요. 전 21학년도 고2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왔던 1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번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과 중세국어의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글 맞춤법 보면 제32랑 두 말이 어울릴 적에 히읗 소리가 덧나는 건 소리대로 적는다가 있고, 관련 자료를 보면 여기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있죠.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설사 이 히읗 종속 체언에 대한 중세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답을 그냥 도출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히읗 종속 체언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히읗 종속 체언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또 13번의 문제가 어떻게 답이 도출되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중세국어의 그런 원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히읗 종속 체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체언, 우리가 체언이라고 하면은 현대 국어에서도 배우죠. 뭡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가 체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세에서도 체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세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것들의 뒤에 뭐가 붙었다? 히읗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읗 말음을 가진 것들은 중세국어 특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세국어를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세랑 현대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고 이 현대로 넘어가는 이런 통시적인 과정을 통해서 언어가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국어에도 이 중세 국어에 무엇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국어를 배우고요. 당연히 문제에서도 이 중세 국어에 이런 것이 지금 현대 국어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 국어에는 체언이란 게 현대는 그렇지 않지만 히읗이라는 말음을 붙인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의 돌 있잖아요. 예전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히읗을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히읗 종속 체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자동적 교체라고 해서 히읗 말음을 가진 이런 체언들은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예문에서는 돌이 여기 시옷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돌만 쓰이고 있죠. 자, 분명 방금 제가 히읗이 붙은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돌이라는 지금 현대의 형태가 보이느냐라고 한다면, 이 히읗 종속 체언, 그러니까 이 돌석자에서 이 시옷은 관형격 조사를 얘기하거든요. 시옷이나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걸 보고 휴지, 뭔가 휴식이 있다 해서 휴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휴지 앞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돌로 씁니다. 그래서 이 휴지 앞이라는 거는 곧 단독으로 쓰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 시옷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 히읗이 자동적으로 떨어진 형태인 그냥 돌로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돌콰가 보이죠. 자, 이 돌콰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돌 히읗 종속 체언에 지금의 조사로도 쓰이는 과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과 흙, 돌과 할갈, 이거는 돌과 흙을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센소리 대기, 이거 현대국어에서도 배우는데요. 거센소리 대기의 규칙이 히읗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나 지읒 이런 것들과 같이 오면 크, 트, 프, 츠 이렇게 거센소리화 되잖아요. 이 규칙을 그대로 중세 때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히읗과 기역이 만나면 키읔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히읗과 기역이 만나면 자, 이렇게 돌,
돌화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돌이 쓰였지만 이때는 단독으로 돌이 쓰이고 이때는 조사의 거센소리 대기가 돼서 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 플러스 콰가 아니라 돌이 히읗 종성 체언이기 때문에 과랑 결합이 돼서 유기음악, 거센소리 대기가 일어난 형태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몸이 솟따라 돌해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앞에 돌카와 마찬가지의 원리로요. 돌 히읗에 에가 붙습니다. 예전에 중세국어의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예의 형태로 모음 조화에 따라서 앞에 오는 모음이 양성이면 음성이면 그 다음에 이모음인 경우는 이에를 썼어요. 그래서 돌은 오잖아요. 여기서 오기 때문에 양성이기 때문에 에가 와서 이것이 그대로 연음되어서 결합됐으니까 돌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왜 해라는 조사가 쓰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히읗이 그대로 뒤로 연음이 돼서 돌해의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히읗 종성 체언을 이해하는 어떤 대표적인 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세국어에서 모든 체언에 다 히읗 종성이 붙었냐? 그건 아니에요. 80개 정도의 히읗이 붙었습니다. 그 예시가 여기 밑에 보여드리면은 이런 것들이 히읗 종성의 예시입니다. 겨울이라던가 그늘이라던가 가을이라던가 길, 나라, 돌, 아까 배웠던 돌이 여기 있죠. 마음,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셋이나 하나 같은 경우도 히읗이 붙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사잖아요. 그래서 주로 명사와 수사에 이런 것들이 붙어서 실현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80개의 히읗 종성 체언을 외울 일은 절대 없고요. 다만 이런 형태들이 쓰였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이제 돌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러면은 현대 국어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이제 현대 국어에 오면은요. 히읗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소멸이 됩니다. 이제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80여 개의 단어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습이라는 게 그렇게 확 변하지 않고 소멸을 하긴 했지만 뭘까 남냐면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현대 국어의 현대 문법의 관점으로는 이 히읗을 설명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공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즉시 이 히읗이 왜 붙느냐라고 하면 통시적으로 중세 때 이렇게 했고 막 이런 걸 설명하기 힘들어요. 한글 맞춤법은 딱 맞춤법 규정에 맞게 우리가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1항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제 31항 보면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여기 우리 배워야 되는 히읗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만 볼게요.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어떻게 적는다? 소리대로 적는다. 자, 그냥 여기 중세 국어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히읗 소리가 덧날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히읗이 마지막 종성에 와서 덧나는 경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 2번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이 되고요. 어떤 예시가 있을까? 자, 왜 우리가 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락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 살고기잖아요. 근데 그 경우도 콕이라고 얘기하죠. 살코기. 그 다음에 컷인 개를 보고 수케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도 왜 개를 보고 캐라고 할까? 수컷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수탉도 마찬가지. 암팍, 암캐, 암컷, 암탉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이것들이 다 그 전에는 중세 때는 요게 히읗 종성 체언이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히읗이 아까 배웠듯이 뒤에서 이렇게 기역을 만나거나 또는 비읍을 만나거나 또는 디귿을 만나거나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트가 돼서 머리카락, 살코기 뭐 이런 식. 그 다음에 암탉, 암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가 나오면 이거는 중세국어의 히읗
종성 체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걸 물어보기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지식까지 알면 정말 이 문제가 너무 쉬워져요. 자, 13번 보면은요. 이거예요. 두 말이 어울릴 적 히읗 소리가 덧나는 거 소리대로 적었는지 보세요. 수개 안 돼요. 그 다음에 살고기 안 돼요. 살코기와 숙회가 된다. 왜? 수개 이거고 살고기 요거의 합성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 이런 식으로 흔적이 남았고 그리고 또 여기 설명이 나오죠. 살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수나 안이나 나라 같은 경우는 히읗 종성 체언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안 나타났잖아. 단독형으로 쓰일 때가 뒤에 휴지가 오거나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오거나 또는 관역격 조사 뒤에서는 히읗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히읗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자세히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하면 당연히 히읗이 그 뒤에 모음이 여기가 음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된다? 연음될 수 있죠. 그래서 하늘 플러스 이가 결합될 때 하늘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음이 이렇게 오면 거센 소리 대기가 돼서 이렇게 크트프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 히읗, 길이 같은 경우는 코끼리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몇 개 어디에만 복합어에만 요거에 흔적이 남아있는데 숙회, 살코기, 암, 평아리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너무 쉽습니다. 안팎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히읗 종성인 여기에 박이 결합되는데 히읗하고 비읍은 팍이 되니까 안팍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숙회는 히읗과 기역이 어울려서 키읔으로 되는 거센 소리 대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군. 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개를 붙이면 숙회. 이것도 너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코기의 살은 중세국어에서 단독으로 쓸 경우 이런 형태로 사용되었겠군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맞아요. 살코기가 살, 히읗 종성체형 붙은 거에서 고기가 붙은 게 맞지만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히읗이 나타나지 않지만이라고 여기 분명히 명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히읗 종성 체형에 모르더라도 단독으로 쓸 경우에는 히읗이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히읗이 나타나라고 해서 3번을 바로 도출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히읗 종성 체형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과 히읗 종성 체형이 뭔지 알고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알고 이 문제를 푸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답은 똑같이 맞출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거는 답이 3번이 되고요. 나라 같은 경우도 히읗 종성 체언이 있다고 여기 이미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결합을 하면은 나라 희가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암 평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암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아리가 결합되면 히읗하고 비읍이 결합돼서 피읍이라는 거센 소리 대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쉽게 설명이 되고 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3번 같은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문제는요. 거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